경력사원으로 입사한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분들이 이제 사람이니까 모든 조직이 다 사람이 있는 거니까 입사하고 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한 3개월 정도는 뭐 적응 기간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쭉 크기보다는 이 회사를 두세 번 정도 옮기는 거는 이제는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또 공채 문화도 있지만 수시로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기로 하고 수시로 경력사원을 또 뽑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기업들도 그런 채용 방식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사원의 비중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 경력사원으로 있다 했다면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경력사원으로 입사하면은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는 적응 기간이다. 3개월 정도는 대부분 OJT 기간을 한 100일이나 3개월 정도를 한 12주 정도 하니까 공채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그 회사에서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3개월 정도는 적응 기간을 좀 두고 하나씩 차근히 알아가지,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을 경력사원으로 뽑았던 그 회사에 여러분을 뽑아주신 그 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경력사원을 뽑았다는 것은 신입을 뽑지 않고 경력을 뽑았다는 것은 바로 업무에 투입이 가능하다라고 아마 설득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뽑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경력사원으로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이 필요한 기능에 이 사람이 바로 조기 전략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업무 투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뽑은 걸 겁니다. 근데 경력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뭐 한 3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찬찬히 알아가지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여기서 괴리감이 생깁니다.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그냥 돈을 주고 뽑았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연봉 더 올리고 왔잖아요. 복리후생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왔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좀 더 보고 왔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을 돈 주고 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빨리 사람들 파악하고 업무 파악하고 기존에 어떤 형태로 업무를 해왔는지 빨리 파악을 하시고 나는 어떤 KPI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업무에 내부에 관련된 사람들, 외부에 관련된 사람들을 스스로 만나러 다니고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는 나의 KPI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선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에 조기 전략화되어 있는 사람을 뽑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신입사원 입사할 때와 다르죠. 신입사원 때처럼 뭐 OJT를 받고 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는 돈으로 뽑아왔기 때문에 빨리 퍼포먼스를 보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경력사원을 받은 그 부서장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서장이나 그 팀장 혹은 그 임원들은 경력사원을 뽑을 때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요. 위에 분들 설득도 하고 이런 사람이 조기 전략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뽑고 나서는 굉장히 성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등한시 하려고 했던 건 아니나 하다 보니까 등한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어떠냐? 경력사원을 위에 그렇게 설득해서 돈으로 뽑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를 줘야 되는데 목표를 뭘로 줘야 될지를 사람인 이상 경력사원을 뽑아왔으니까 이 사람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약한 목표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 부서에 일 잘하는 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력사원으로 이 대리 위에 과장이 왔다 칩시다. 과장이 왔어요. 그러면 대리한테 얘기하죠. 야, 우리 밑에 과장이 새로 왔잖아. 근데 걔가 우리 회사도 잘 모르고 경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이런 좀 어려운 목표를 가져가고 얘한테는 조금 당분간 쉬운 목표를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대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는 이걸 하고 있는데 뭐 더 하라는 거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성과 관리의 평가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과 관리의 평가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원칙대로,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자, 경력사원을 뽑았다. 이 사람 돈 주고 사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이면 과장에 맞는 목표를 줘야 되고요. 대리면 대리에 맞는 목표를 줘야 돼요. 그 사람 몫입니다. 그 사람이 적응하고 아닌 거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거를 팀장이나 직책자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그거를 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연봉으로 배려를 해드렸어요. 이미 복리후생으로 이미 연봉과 복리후생으로 배려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목표는 가장에 맞는 목표를 줘야 되고요. 대리는 대리에 맞는 목표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평가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가 있고 가장이 있다. 대리는 대리에 맞는 목표를 주는 거예요. 가장은 가장에 맞는 난이도가 높은 목표를 주는 겁니다. 근데 가장이 경력사원으로 들어왔다? 조금 우리 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적응을 좀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안 날 수 있을 거라 염려가 된다. 자, 그러면 대리는 대리에 맞는 목표를 줬지만 대리를 따로 불러서, 야, 김대리야, 요번에 가장이 새로 왔는데 너는 목표가 이렇게 있어. 근데 너는 이 목표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너는 고가가 A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근데 요 가장은 지금 요런 목표가 있는데 요거까지 네가 조금 더 봐줘. 저거 봐주면은 너는 A보다 더 잘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 관리에서 이 대리는 원래 잘하던 사람이면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동료 줘서 고가를 A가 나오는 거고, 경력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잘하면 S나 A가 나오는 건데 그냥 평타 쳤다 하면 B가 나오는 거예요. 성과 관리는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경력사원이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경력사원을 배려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경력사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문제 해결하라고 뽑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 포지션에 경력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뽑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조기 전략화되어 있고 이미 이 업무를 해봤고 다른 곳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냈다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뽑은 목적에 맞게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을 그 자리에서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 넥스트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다른 회사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이 회사에서는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과거 회사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건 이미 연봉으로 보상이 된 겁니다. 이미 복리후생으로 보상이 된 거예요. 협의하고 들어온 순간 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 회사에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마인드가 돼야 돼요. 이제는 경력사원이 많아지고 그런 시대가 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인드, 그리고 이걸 경력사원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과 팀장의 마인드도 많이 그러니까 경력사원 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부분 현상과 그 원인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대화 방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그 현상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결과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so what? 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이 뭐야? 그게 왜 이렇게 됐지? 그 현상에 대한 원인, 그 현상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문제 해결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현상에 대한 결과와 원인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만 이야기해요. 남의 회사 이야기하는 듯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한탄만 되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경력사원 들어오신 분들이 이걸 잘 캐치하셔서 그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그 원인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역할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과는 분명히 좋을 것이고, 그 성과가 고가로 반영되고 성과급으로 반영되고 연봉에 반영되고 승진으로 반영되고 이런 프로세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했던 틀을 바꾸고 기존에서 뭘 바꾸고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셔서 좋은 경력사원,
이 사람 잘 뽑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